입장해 주십시오. 네, 아니 탁구를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착석하니까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들고요. 한 자리도 비지 않고 모든 관객분이 꽉 찼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감독님부터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스턴스랑 바캉스 그리고 이번에 연애담 만든 이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캉스와 겨울 꿈에 나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음에서 나온 류선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애담부터 다 보신 분 계세요? 꽤 되시네요. 네, 아마 이제 이 연결고리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이번 대화를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애담은 그냥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을 같이 봤을 때 더 좀 의미가 풍성해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과 같이 단편 작업부터 또 장편 영화 이렇게 같이 본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감독님.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특히 못 보시겠던가요? 제 디스턴스를 제가 어디 모 인터뷰에서 배드신의 음악이 있는 거 되게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이 이후로 제가 안 넣게 된 것 같아요. 과잉에 이런 거를 했구나. 참 영화는 많이 만들면서 알아가는구나를 또 느꼈고요. 되게 좀 약간 좀 멍하네요.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어쨌건 그 단편들을 하면서 항상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안 되니까 그 영화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좀 바꿔야겠다. 디스턴스 찍고 나서는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 먼 데서 막 휴대폰을 들고 이러는 제가 봐도 좀 여전히 우울한 게 있어서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좀 나도 밝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고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느낌을 연애담에 냈던 것 같아서요. 되게 이 자리가 사실은 되게 민망하네요. 네. 그 민망함을 같이 공유하신 분이 옆에 계시네요. 이상희 배우님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단편들과 같이 또 연애담을 보시니까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안 민망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세 편은 여러 번 봤었어요. 예전에 디스턴스는 한 번 예전에 봤었었고, 그래서 오늘은 기음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못 봐가지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았어. 그리고 잘 봤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지른 건 아닌데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몇 번 질렀어요. 죄송합니다, 제 주변 분들. 네, 아니 저도 기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때 기음의 배우와 이후에 전주영화제에서 이제 연애담을 봤을 때 유선영 배우 둘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직업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저의 탓이 아니라 이 배우가 굉장히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무슨 그런 일본 사회파 소설에 나오는 어떤 강인한 여성 같은 그런 모습이 나중에는 그 여자의 각성을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런 영화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다시 보니까 어떠셨어요? 감독님이랑 비슷한 경험이셨나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연애담 팀이랑 같이 보니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끄러웠고요. 되게
부끄러웠고 감독님 부끄러워하는 것도 너무 느껴져서 저도 부끄러웠고 전 디스턴스나 뭐 바캉스, 뭐 겨울꿈 다 처음 봤는데요. 옆에 양쪽에서 자꾸 그런 기운이 자꾸 느껴져서 가운데 앉으니까 기운까지 쫙 민망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쉴 틈 없이 민망함으로 가득 찬. 네. 그리고 바캉스에서 역시 과수원집 외동딸은 예쁘구만이라는 대사가 정말 민망했습니다. 아니 이 사실 두 편 정도 하면 우리가 되게 흔하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감독의 페르소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상희 배우한테는 감독님이 투영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전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조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캐스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지켜본 이상희 배우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이제 자편까지 이렇게 같이 한 거는 그전 작업이 만족스러웠다는 얘기겠죠? 네. 이상희 배우의 매력이요.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감독으로서 이 배우랑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캐릭터의 어떤 그 화면 속에서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납득하게 만드는 되게 이런 게 그냥 연기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상희 배우 전작들 보면 겨울꿈이나 이런 어떤 서정적인 부분에는 그런 게 더 많이 묻어나는데 저는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바캉스라는 거를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하려던 거는 이 배우가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어떤 좀 재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영미한테 이렇게 나중에 그 병원 앞에서 너 오늘 이쁘다 이거는 이제 이상희 배우 애드립이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어떤 부분이 많은데 제가 좀 다르게 이 배우와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연애담을 준비하면서 역시 그 다른 그러니까 그 이상희 배우 자체에 되게 영화 같은 그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 안 되는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확 오는 어떤 부분을 같이 작업하면서 제가 이렇게 훔쳐서 제 영화에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애담에서는 그런 어떤 좀 귀엽고 수줍고 그런 모습과 더불어 이상희 배우의 장기인 멋진 얼굴과 멋진 아우라를 뒷부분에 담고 싶었죠. 네. 진짜 멋짐이 사실 그 이상희 배우의 장기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 진짜 저도 동의해요. 그 말에는 자세가 굉장히 터프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지금 오늘은 되게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 멋있으세요. 그런데 그 이번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상희 배우한테도 밀정 이후에 최고의 어떤 흥행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개봉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그런 감이 확 이 기자의 어떤 촉으로 오고 있는데, 감독님의 그 찬사를 옆에서 들으면서 조금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왜 이 애꿎은 계속 쿠션을 뜯으려고 하셨어요. 네, 좀 화답가를 좀 들어볼까요? 같이 작업하신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보통 좀 좋은 기억이 없으면 두 번째 작품까지 이어지진 않잖아요. 네. 너무 끌어안는. 네, 바캉스를 찍을 때는 이견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지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 저는 왜 싸웠는지 뭐 이런 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랬었다 요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감독님이 서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싸웠었대요. 나를 믿어달라면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그랬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리고 뭐 안 좋았으면 그 이후로 안 봤겠죠. 근데 저희가 뭐 좀 서로 불편한 때도 있고 이랬던 게 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으니까 영화를 잘 만들고 싶은 그 서툰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서툴어서 이것들이 서로 어긋나게 잘못 표현되는 과정이었던 거를 지나고 나서는 알게 됐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물론 그 전에 조금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한테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최대한 빨리 대답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내게 제안이 온다면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해서 혼자의 어떤 답을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감독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감독님도 그 제안하기까지의 걸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분 사이에 어떤 이 영화 단편 제목 같은 어떤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또 네. 저는 기음을 못 봤어요. 이상희 배우를 바캉스 때 캐스팅했을 때는 이상희 배우님 전작을 봤었는데 유선영 배우님은 그냥 오디션에서 저희가 요구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프로필을 배우분들께서 주시면 사실은 연출로서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한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상 안에서 되게 매력적이셨고,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냥 이 배우는 지수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배우는 지수가 아니라 지수가 류선영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실제 류선영 배우의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게 너무 막 사람을 이거는 이제 감독과 배우로 오디션이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데도 이 배우의 어떤 그런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몇 시간을 마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을 마시고 나서 나오는데도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가 인사가 아니라 근데 언니라고 그랬나요? 언니 다음에 봐요. 어디 좋은데 같이 가요. 이러면서 나오게 된 되게 사람을 순식간에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현혹시키는군요. 현혹시키죠. 현혹되죠. 그래서 이제 유선영 근데 이제 이상희 배우가 이제 확정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윤주 말고 지수의 캐릭터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미지나 어떤 기운이나 여러 가지 밸런스가 중요해서 그래서 좀 뒤늦게 합류했는데 시나리오를 이제 유선영 배우의 모습을 많이 담게끔 고쳤어요. 카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현혹시키신 거예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되게 오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떤 동영상 말씀하세요? 카파 프로필. 네. 거기서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제 소개하고 그냥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다고 하고 정면, 옆면, 뒷면입니다. 그냥 그게 다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네. 아니 근데 현장에서도 사실은 두 번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춘 이제 감독과 배우가 있으면은 배우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약간 일종의 그 질투, 셈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그때 좀 약간 현장에서는 어땠는지 이 두 분을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서의 그 나의 위치는 어떤 거였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질투 같은 거는 안 났고요.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두 분 때문에 그랬던 거는 아니고 저는 감독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상현이랑 하고 싶었지만 상현이랑 좀 못한 게 있고 근데 그건 각자의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지수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외로운 사람이라서 그 감정이 계속 그냥 이어졌던 것 같아요. 계속 외로웠고 근데 언니들이 제가 또 막내니까 정말로 되게 잘 챙겨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막내를
계속 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어쨌든 이제 모든 영화가 사실 연애담으로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단편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연애담이 특별하게 다가왔던 지점은 너무 평범해서라고 해도 될까요? 정말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밖에 있는 그 천만 관객도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내가 연애를 했다면 분명히 겪었을 그런 감정의 상태를 시나리오로 기술을 했고 배우들이 연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시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가도 시차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연애에 있어서도 그 시차가 결국은 온도 차이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역할에 대해서 같이 평가. 누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게 너무 아프면서도 사실은 이게 감정의 시차가 있다라면은 어쩔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제 궁극적으로 마음이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를 좀 만들 생각을 하셨고 어디서 좀 소재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물어보잖아요. 감독님도 그런 연애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궁금하게 만드는데 이 시나리오를 쓸 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원래는 처음부터 이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다른 좀 더 바캉스다운 어떤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과잉이 되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딱 와닿는 느낌이 나오는 씬들이 안 만들어지고 바캉스는 코미디와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뒤에 같이 모여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 좀 있었는데 잘 몰라서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어떤 영화들이 어땠지? 그게 약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좀 반영할 것 같아서 근데 관계나 사랑이나 뭐 이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딱 그 타이밍에 딱 정확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얘기를 그럼 한번 하자. 이거는 어쨌건 이렇게 딱 상업 영화는 아니거든요. 저는 학생으로 만든 거여서 내가 이렇게 저는 하면서 좀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면서 배우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장편의 이야기니까 내가 제일 아는 느낌, 아는 어떤 감정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사실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감정을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게 저는 그냥 기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잘 만났던 사람들이 뭔가에 되게 미묘한 균열, 그러니까 달라서 좋아서 만났는데 그 다르다는 거가 관계를 변화시키고의 어떤 그런 거의 하나의 세상을 아는 것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어떤 일로 뭐 그만큼의 느낌을 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가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연애담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누구를 좋아했을 때의 느낌 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이 누구를 좋아했었을 때 제 시나리오 좀 안 풀리면 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저랑 제 남자친구는 어땠다 뭐 이런 것들을 메일로 이렇게 밤에 보내줘요. 자기의 이야기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이게 다 다르지 않은 어떤 마음이구나를 참고하면서 또 배우들이랑도 비슷한 너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제목처럼 연애담, 네, 많은 사람들의 연애담을 좀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보편적이면서도 이 와닿는 얘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 역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차로 인해서 상반된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은 너무 답답하고 한쪽은 너무 매몰차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윤주라는 인물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윤주라는 아이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표현하셨는지. 오, 그 그냥 이런 모습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치면 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뭔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원래도 약간 좀 느린데 이렇게 윤주는 저처럼 느린 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약간 그것도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윤주 성격이 실제 제 성격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저 사람들이 뭐 스태프들도 관찰하고 감독님도 관찰하고, 감독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관찰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담스럽다. 그때부터 감독님 배제하고 이제 다른 스태프들을 어떤 비슷한 상황을 현장에서 많이 겪잖아요. 연애 일이 아니더라도 그 삶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처하나 이런 거 보면서 그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묻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느리고 둔한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아니 그 좀 약간 느리고 둔한 걸 감독님이 좀 많이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이상희 배우의 어떤 느림의 어떤 철학을? 그리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죠. 사실은 저는 캐스팅 가지고 사실 연출이라는 게 많은 거를 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선택이 딱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저도 약간 관객처럼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윤조와 지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좀 지우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윤주가 된 거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동안은. 네, 그거는 이상희 배우가 그냥 묻어는 느리고 둔한 걸로 그러면 네, 이 나쁜 연애 상대 빠져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면서도 본인은 고뇌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마성인지 잘 몰랐고요. 윤주한테만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냥 사실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쁘고 뭐 너무 매몰차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한 지수는 굉장히 외롭고 되게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아파하는 것들이나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성이십니다. 네. 아니 이 영화 보면은 배드신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제 단편 때 그 음악들을 모두 걷어내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반성 끝에 저는 이 단편에서 훨씬 확장되어 있고 훨씬 정교해진 배드신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적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없이 훨씬 더 이렇게 예쁘게 보여질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 자연스러움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흡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캐릭터들의 하나하나 자기를 표현할 때 호흡도 좋지만 배드신에서도 그 긴 호흡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밝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조명이 아니라 자연광이었어요. 네. 그 장면들도 촬영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그 장면 연출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촬영 현장의 경험을 좀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볼 때 많이 보게 되는 거는 그 인물의 자연스러움에 과연 그럴 만한지, 그럴 만하게 움직이는 건지. 배드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디스턴스, 바캉스도 아주 짧게. 이번 보면은 되게 좀 편안하게 정말 약간 이렇게 약간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나 바캉스 때는 배우들이 약간 술을 좀 드시기도 했어요. 디스턴스 때는 좀 긴장을 많이 하셔서 와인을 막 하면서 앞에 되게 이렇게 되게 약간 정신 내려놓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언제 찍는지 모르죠, 배우는. 저희는 계속 스탠바이 상태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고, 바캉스에서도 네, 그러니까 많이 마신 건 아닌데 아주 그냥 조금 그런 어떤 게 있었고, 연회장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좀 상황이 좀 힘들었어요. 오히려 되게 지쳐서 너무 힘든 어떤 그 촬영들을 앞에 막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막 해치워야만 되는, 근데 제일 예뻐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실은 이러한 어떤 식의 동선들, 어떤 식의 감정, 뭐 이 정도만 제가 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배우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분께 마이크를 네. 배드신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하면 될까요? 네, 뭐 촬영할 때 뭐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네. 아 이게 약간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 혼자 지금 엄청난 그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 계속 GV를 다니고 있잖아요. 분명히 저희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여기 계실 텐데 저는 이걸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왜 계속 같은 얘기를, 이런 느낌?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배드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 너무 지쳐 있었었고, 그냥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뭐 그 잠깐씩 거울 봐도 전혀 이쁘지 않았거든요, 제 얼굴이. 근데 영화에서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인데 그 씬을 찍을 때는 선영이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고맙고 또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이유는 아무 도움을 안 주셔서? 아 그건 아니고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언니한테. 사실 멜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그 장면이 이 멜로 영화의 전체를 좀 그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저는 연애담의 배드신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이 장면을 꼭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을 왜 갑자기 추우신 거예요? 네, 영화 얘기들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 영화가 결국에 이제 연애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불려지지만 성장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통해서 성장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 성장담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각자의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돌아보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에 갇혀 살고 있나를 좀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감독님이 여러 단편에서 쭉 이어오신 것 같은데, 바캉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들도 굉장히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의 시선 속에서 있고, 이상한 연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조금 난국이고, 자기의 연애가 아니면은 이상하게 이야기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많이 맞서서 좀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봐주셨으면 좋을지
네, 그 감독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디 헤드라인으로 들어는 이현주 사랑은 다 후져 뭐 이렇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다 다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다 다르지 않아서 되게 사람들을 재밌고 바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이게 되게 뭐 어떤 호모포비아나 아니면 뭐 어떤 그 결혼 이외의 어떤 관계 아니면 가장은 그 어떤 가장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성실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모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다 그럴지는 또 잘 모르겠고 좀 내가 뭔가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 관계들이 그렇게 깨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제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메시지 같은 씬이었어요. 그들이 막 붕괴되어야 맞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얘기할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가족들이 연애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평범하다라는 거 특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좋아하면 내 연애는 온 세상에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은 뭐 누구나 하는 거 딱 그 정도를 좀 이번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좀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영화들 오늘 보신 영화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마이크를 관객분들께 이제 줄 시간이 다가와서 드릴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일단 제일 먼저 드신 분께 네. 네, 우선 영화 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질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감독님이 연애담 만드시면서 바캉스나 디스턴스가 좀 투영이 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욤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리가 차를 보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영 배우님이시라면 마리가 그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뭐 동현을 죽여버린다든지. 네, 그러면은 유선영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마리는 동현이를 죽이러 갑니다. 네, 그러려고요. 네, 마리면은 그래야 되고 죽이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어떤 복수를 할 거예요. 아무튼 마리는 복수를 하러 가는 게 저희 엔딩이에요. 네. 무시무시한 뒷얘기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디스턴스와 바캉스가 투영된 부분은 아마 영화의 톤 같은 경우 디스턴스는 뭐 얼마나 더 우울해 볼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그 인물 그러니까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끝이 나잖아요. 둘이 어떤 관계이고 연애담도 약간 비슷하게 끝이 나는 거. 바캉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관계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도 들긴 했거든요. 이상희 배우의 어떤 뒤에 막 이렇게 좀 울컥한 감정만 보여주고 이렇게 보이는 건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다르게 끝을 냈었고요. 아마 그 제가 잘 아는 감정이나 이런 관계이지만 좀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캉스는 가족이 나오잖아요. 근데 윤주한테는 친구를 붙여주고 지수한테도 가족을 붙여주면서 이들 말고의 어떤 그 연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좀 이렇게 해서 비슷하면서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열어보고 싶었어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네, 여기
네, 저는 바캉스에서 그 수영이네 집에서 영미가 잘 이제 배드신 나오잖아요. 여기서 상희 배우님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는데 그게 감독님의 연출인지 아니면 배우님이 그냥 하시 궁금해서. 제가 처음에 풀고 했는데 머리가 얼굴 너무 가리니까 아니에요? 딴 데인가 보다. 죄송해요. 그거는 저기 연애담에서 연애담에서 그 처음 배드신에서는 선영 씨 머리 때문에 한번 그거랑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요. 바캉스에서는 그냥 저도 이렇게 모니터 보다가 헉 했었어요. 새로운데. 네, 헤어스타일의 비밀을 풀어봤습니다. 또 네, 맨 뒤쪽 안녕하세요. 큰 연애담 분들 사랑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연애담에서 지수의 가족 얘기는 되게 자세히 다뤄줬는데 민주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민주가 인천에서 호텔에서 까였다 그랬을 때 첫 섹스 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민주가 혹시 처음에 설레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품고 일부러 입은 건지 아니면은 그 영은이를 기다리면서 약간 초저맘에 엉겁결에 입고 나갔던 건지 그런 게 네, 의상 얘기는 그럼 윤주한테 들어볼까요? 되게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예뻐 보이고 싶을 거고 옷은 거의 감독님이 선택하셨어요. 윤주 옷.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 뭐 의상 얘기해 주실래요? 그 예뻐 보인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둘이 제일 좋았을 때 처음에 입었던 옷을 입고 이렇게 끝이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적으로 이게 좀 더 쓸쓸해 보일까봐라고 생각해서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거를 아시는 관객분이 생기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저 혼자의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던 거였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약간 가족이요. 가족은 그 윤주의 미래가 지수이고 지수의 과거가 윤주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 아예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윤주의 가족을 처음 보여주거나 윤주의 성 정체성을 처음에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훅 들어간 다음에 어떤 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트러블 같은 거는 지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은 윤주는 지수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이쪽 먼저. 네. 연애담 일단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 바캉스 DVD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애담도 DVD 제작 생각 있으신지 네, 코멘터리 넣어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배우분들 그 시나리오 읽으실 때 가장 마음에 드셨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와, 개봉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DVD 사시려고 예약 구매하시려는 분이 한 분 나오셨네요. 블루레이도 출시. 네. 연애담의 반응이 아마 좋아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바캉스는 DVD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정말 블루레이가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사실은 학교 졸업 작품 선에 있는데, 네, 만약에 기회가 잘 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블루레이가 나오면 바캉스도 깍두기로 한번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던 시나리오. 그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라기보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거는 그때 감독님께서 되게 일반적으로 만남의 시작 혹은 그러면서도 특별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되게 고민하셨었는데 그 곡물상 말고 그 다음에 담배 사주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은 항상 좀 더 좋은 거를 계속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진짜 너무 좋다 담배 사준 거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답하고였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갔는데 좋더라고요. 담배를 사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과자 고르고 있을 때 얘가 지수가 뒤에서 제가 그렇게 어려 보여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근데 제가 그 시나리오 단계 때 그냥 가장 인상 깊게 얘기하고 또 주장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집요하게, 느리게 집요하게. 네, 저도 시나리오 단계에선 전반적으로 특별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되게 나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감정 뭔지 알겠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데 뭔지 알겠다의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는 거. 굉장히 그 공간적인 설정이 좀 이 연애를 좀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 인천 얘기 계속 나왔지만 이 차가 끊기고 아니고의 그런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연애에 미치는 악영향 아니면 처음에는 그 악영향 반대가 뭔가요? 좋은 영향.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좋은 영향과 악영향이 있는데 공간에 대한 설정도 좀 말씀을 왜 인천이어야 했는지도 얘기. 사실 뭐 진짜 못 가는 데면 그 뭐 부산이나 뭐 이 정도 떨어져야지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막 이러는 네. 느낌이 딱 날 텐데 인천은 뭔가 이게 좀 아주 멀지는 않은데 되게 좀 낯선 그런 데를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윤주와 지수가 같이 있었을 때에 보이는 풍경과 굉장히 완전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지 않은데 그래서 어긋나면 짜증나는 약간 그 정도의 거리.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안 다녀봐서 제가 아는 데가 이제 그 정도 선이더라고요. 약간 아주 되게 예쁜 바다 아니고 되게 황량한 공장 있는 바다 이런 데 있는 그런 거가 있었고요. 공간은 아무래도 사건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인물을 대변하는 게 공간이고 윤주가 어디서 살고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윤주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묘사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당시나 이런 관계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디스턴스에서도 서울과 파리 조금 가까워졌죠 인천이. 근데 진짜 그 연애 그 시차와 공간 차는 정말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질문하시려고 마이크 드릴게요. 바캉스에서는 김종수 배우님이 이상희 배우님 아버님을 나오시고 연애담에서는 이제 유선영 배우님 아버지를 나오시잖아요. 근데 연애담에서 그 세 분이 이제 아구찜 먹는 장면이 나왔을 때 바캉스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신탕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바캉스랑 연관지 주려고 넣으신 장면인지 궁금해요. 네, 되게 어색한 사람들이 밥상에 같이 앉아서 먹기 힘든 거를 먹는 어떤 거에 대해서 보는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병원에서 영미가 이렇게 왔을 때
뭐 멀쩡하시다 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어떤 그 말의 느낌이랑 제가 연애담에서 아구찜을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 안녕하세요 했을 때 하는 느낌이 저는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바캉스를 해보고 나서 연애담에서 이렇게 넣게 된 되게 이상한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지금 두 분 드셨는데 그러면은 두 분한테 차례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요? 네. 먼저 지금 드신 분. 네. 저 감독님 영화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이 밥을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윤주도 처음에 라면 먹방하시는데 처음에 라면을 혼자 먹고 그 다음에 지수랑 같이 그 인척한 사람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윤주는 혼자 그 학식을 먹죠. 그러지? 그 전에도 뭐 디스턴스에는 도시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음식에 관련된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누가 먹는 거 볼 때 좋아하는 거. 이게 뭐지? 저는 되게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감정이나 그 사건이라 뭐 디서도 되게 이게 딱 메시지 명확하잖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멀어지는 게 너무 선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좋아했을 때 둘이 갖게 되는 어떤 행동 중에 물론 많은 게 있겠지만 잠을 잘 수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서로를 가까이에서 보면서의 뭔가를 챙겨주는 어떤 것들이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연애담은 저는 골목길이 제일 피크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아예 지수를 몰랐을 때 은주가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나에 집중해서 먹는. 근데 오히려 지수랑 잔뜩 차려져 있을 때 저 많이 못 먹었을 것 같거든요. 아빠랑 있을 때는 더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일상적인 행위의 어떤 이렇게 좀 변주로서 좀 윤주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 그 상위 배우에게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먹는 연기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하정우 씨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먹방 연기를. 네, 윤주의 감정선에서 그 먹는다. 이건 어떤 행위였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는 차려주면 우선 먹었고 그 감독님께서 필요에 따라 뭐 치킨 너무 너 맛있게 먹고 있다 좀 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디렉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라면 같은 거는 사실 진짜 맛있게 먹은 거 아니거든요. 저게 3컵째인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조금 있나 봐요. 네, 역시 네,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의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해주실 분 아까 미리 선정하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우선 정말 다 재밌게 잘 봤고요. 아무튼 저도 사랑합니다. 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우선 연애담에서 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관계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윤주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달으면서 주변에 다른 뭐 같이 살던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남자 사람 친구 그 친구에게 둘 다 이렇게 그거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반된 반응이나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그런 거 궁금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연애담을 처음 봤을 때 약간 아닌가 하고 헷갈렸던 부분인데 옥탑 같은 곳을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지수의 집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난간이 있고 네 그게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지수는 이사를 나갔고 그다음에 다시 이사를 또 윤주는 결국 나와서 다른 자기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도 그런 곳이었고 그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네, 친구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캉스에서도 네 과격한 커밍아웃이 있네요. 네, 좀 얘기하는 거 바캉스는 약간 판타지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지고 모인다라는 게 아주 현실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냥 네 그래도 되는 거 그랬을 것 같아요. 판타지 같지만 근데 안내점에서는 어쨌건 톤이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동성애자라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정체성을 알았다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너무 누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한 번도 못했던 어떤 감정을 내가 느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내 친구한테 막 말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좀 가볍게 던졌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환대가 있다면 다 그렇지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네, 그 친구가 무슨 어떤 포비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뭐 되게 편하게 여자애들끼리 옷도 뭐 대충 입고 뭐도 하고 많은 거를 나눴을 텐데 되게 다른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네,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좀 그런 윤주한테 아픔이잖아요. 그런 거부당하는 어떤 부분이 근데 영화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 거부당하는 모습을 제가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냉정하게 나가는 것만 하지 그런 얘기들 안에서 뭐 그러니까 환대를 해준 친구는 막 물어봐잖아요. 어떤 여자야? 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그런 대화나 어떤 거를 네, 제가 보고 싶지 않고 윤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파 보이는 게 싫어서 네 그렇게 했고요. 집은 같은 집은 아니고요. 근데 윤주가 지수처럼 돼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물론 자기 집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죠. 집이 없던 윤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 자기의 공간, 집을 찾아가는데 뭐 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근데 뭔가 윤주가 지수의 모습 같았으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데를 일부러 찾았어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아까 잠깐 이제 그 말씀하시다가 하신 그 윤주의 미래, 지수의 과거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데요. 이 연애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걔들은 어떻게 됐대라는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아마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더 궁금해지는 그런 연애 스토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는데 사실 그 지난 전주국제영화제 때 이 영화 상영하고 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다.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상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또 올해 안에 이렇게 개봉을 하는 또 좋은데 아마 이제 그 영화로서는 가장 뜻깊은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 게 지금 한 24시간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장편을 개봉한다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관객들이랑 만나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고 또 배우분들께도 또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 인사로 이 개봉 축전 메시지를 셀프로 들으면서 마쳐볼까요? 네. 네. 전주 가기 전 전주에서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주에서 처음 상영했을 때만 해도 연애담은 개봉하지 않는 영화였어요. 그냥 이렇게 작게 영화제 같은 걸로만 보여지는 영화로 결정이 나서
전주에서도 약간은 네 저는 좀 부담 아니 뭐라 그러지 책임감은 아닌데 좀 미안한 마음들도 좀 들었었어요 배우분들한테 스태프들한테. 근데 네 어떻게 꿈 같은 상을 받고 더 꿈 같은 기적같이 개봉까지 가게 된 네, 되게 순탄해 보이지만 순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드는 연애담을 만드는 과정이 항상 윤주가 지수를 만나서 하는 어떤 것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랬었던 게 있는데 우선은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잘 개봉해서 네, 그 다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반성을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아까 좀 전에 또 생각이 들었는데 연애담을 못 보신 분은 오늘 GV가 힘드셨을 것 같아. 어떻게 조심해서 힘드셨어요? 아니 이 GV를 듣고 연애담을 더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아니에요? 힘드셨나? 좋아요. 네. 아무튼 뒤늦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포괄해서 다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개봉은 11월 17일인데 그 개봉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응원들에 힘입어서 저희가 열심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연애담을 통해서 연애단을 틀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상상마당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애담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안 나가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내일 개봉입니다. 내일 11월 17일 날 개봉인데 시간이 내일 모레래요. 내일 모레 개봉이고요. 이제 시간이 막 이렇게 막 바트게 돼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나시면은 우리 영화 꼭 한 번씩은 봐주시길 너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연애담 안 보신 분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부디 이 GV가 호기심으로 작용을 해서 많지 않은 그 상영의 기회를 잡으셔서 연애담을 보고 또 이런 얘기를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뵙는 걸로.